안녕하세요. 오늘 캐나다 석사 유학 휴직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석사학위 준비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조금 인내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석사학위를 따시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 학교를 검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캐나다에 사셨던 분이 아니라면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그냥 그 구글 검색창에다가 캐나다 대학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맨 앞에 그냥 캐나다 대학 순위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무거나 한번 찍어 보시면 이렇게 학교의 리스트가 쫙 뜹니다. 이 재밌는 거는 보통 대학 평가를 할 때 이렇게 의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따로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의대가 있는 학교 중에서는 뭐 토론토 대학, 뭐 워털루, 브리티시 컬럼비아, 맥길 막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의대가 없는 대학교 중에서 뭐 사이먼 프레이저, 빅토리아. 여기는 또 워털루가 또 여기 또 있네요 보니까. 참 알 수 없는 건데, 워털루는 뭐 여기도 있고 이게 같은 학교인지. 어쨌든 여기에서 분류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시던데, 그거는 뭐 우리 상관할 바가 아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고르셔갖고 하나 고르셔가는 겁니다. 골라가지고 이제 내가 갈 학교 학과를 한번 골라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니버시티 오브 빅토리아 여기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학교 이름을 부를 때 보통 그 학교의 맨 첫 글자와 대학교 할 때 대자 붙여서 뭐 연세대학교다 그러면 연대, 고려대학교다 고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근데 얘들은 유니버시티 할 때 U를 먼저 붙인 다음에 그 학교의 맨 첫 초성을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빅토리아 대학은 유빅입니다. 유빅 이렇게 이제 치면은 이게 나오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홈페이지 이렇게 치시면 뜹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admissions 여기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입학 관련된 거. 입학 관련된 거. 여기 찍고 들어가시면 여기 대학원 나오죠, 그죠? 대학원 서 있는 거 요걸 찍으시고요. 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스라고 써 있는 이거를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고, 엄청 많은 대학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제 찾아야 되죠. 내 전공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나랑 관련이 있는 거, 내가 대학 때 배웠던 거 하고 관련이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사회학을 전공했다, 일반 사회 교육 전공해가지고 애들 사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소시올로지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그죠? MA는 석사, PhD는 박사. 그래서 소시올로지의 석사 이걸 이제 찍으시는 거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과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뭐 2년짜리다. 2년 정도 해야지 졸업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논문을 써야 된다. 요것만 있다. 코र्스 베이스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논문이나 프로젝트 없이 그냥 수업만 들으면 이제 졸업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들어오면은 무조건 프로젝트를 하건 논문을 쓰건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석사 과정이고 풀타임으로 정규 학생으로 입학을 해야 되고,
자, 요 온 캠퍼스라고 써 있는 요게 이제 두 가지, 크게 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학생 비자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캐나다에 갈 때. 온라인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가야지만 입학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비자 받는 방법 얘기 드릴 때 이제 따로 얘기하고요. 다른 하나의 의미는 이게 유학 휴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필수 조건이죠. 온 캠퍼스라고 적혀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온라인이 가능한 수업이다 이러면 아마 유학 휴직을 안 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온라인인데 왜 굳이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학교에 직접 몸이 가야 되는 그 조건이 있어야 유학휴직 내줄 수 있다 이럴 거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옵셔널 그래갖고 이건 선택사항인데 코업 그래갖고 그 학과 관련된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배우고 어느 정도 급료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옵션이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아웃컴스는 그 학교 졸업하면은 이런 능력을 갖게 된다. 능력을.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여러 개 쭉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도 교수를 찾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당신의 지도 교수로서 찾아가지고 입학 원서에다가 적어라. 네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선생님을 찾아서 네가 여기다 적어라. 한 명 내지 그 이상을. 예.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간략하게 이 사람의 그 연구 영역이 적혀 있고요. 섹스, 젠더, 그리고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 여기 찍고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요런 선생님이네요. 요분 밑에서 여기 보면 이분이 학문적인 관심 분야 여기 요런 것들이다. 그리고 이분이 쓰신 책들 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 보시고 아 나하고 관심 나를 주도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그분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정보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국제 학생임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임을 전제로 하고 얘기한다. 우리한테 맞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요게 만약에 그 캐나다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내가 여기 써 있다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거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누르시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자, 그리고 이제 입학 원서 기한 그 제출 기한 이게 이제 9월에 입학할 것 같으면은 1월 15일까지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장학금을 줘요. 이 학교는 그걸 펀딩이라 그러는데 근데 장학금 안 받아도 되면 5월 31일까지 써라. 근데 장학금 받고 싶으면 받아야 되면은 1월 15일까지 써라. 가급적이면 장학금 받으셔야죠. 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학교는 등록돼 가지고 이제 합격만 되면 무조건 장학금 받는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 같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이거 크죠.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1월 15일까지 신청하시고요. 하시려면. 자, 그리고 이제 입학 원서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최소 조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학과에서 특정해서 더 높은 조건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학과에서 특정해서 걸었던 더 높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찍어 보시고요. 자, 요거는 이 학교에서 지정한 건데, 자, 대학원생으로서 석사 학생으로서 들어오려면 최소한 4년제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 4년제 학사 학위가. 그리고 최소한 B학점 받아야 된다. 졸업 직전 2개년 동안. 그리고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학과 그 프로그램에 딱 특정되어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내건 조건입니다. 학교에서. 이건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영어 유창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내라 인데, 여기 이제 학교에서 지정한 게 토플 90점 이상, 여기 토플 90점 이상, 그리고 그 최소한 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각각의 영역에서 최소한 2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개 영역에서 너무 적은 점수를 받고 다른 영역에서 고득점 했다 그래갖고 안 받아준다.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그게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읽기, 듣기, 쓰기는 잘하는데 말하기 잘 안 되는 학생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 실제 토플 쳐보면은 그 말하기 20점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받을 거니까 말하기도 20점 이상 받아와,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학교가 아닌 사회학 석사과정, 사회학 석사과정 여기로 이제 다시 넘어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요거 학교에서 지정한 거 말고 프로그램 스페시픽 리퀘어먼트 해가지고 요 프로그램에서 특정해서 요구하는 조건, 이게 뭐냐 봤더니 사회학 학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입학 신청서, 그러니까 원서죠. 대학 원서 쓸 때 요거 같이 내야 된다. 뭐냐, 이제 글쓰기 샘플 하나, 논문 비슷한 거 하나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 가지고 굉장한 공포심을 갖더라고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우 내가 우리말로도 논문을 못 쓰는데 무슨 영어로 내가 논문을 써, 그런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차차 말씀드릴게요. 이 다음에 나오는 영상도 계속해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방법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어렵죠. 방금 전에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어렵긴 어려운데 불가능한 거 아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다. 시간과 노력이 들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레퍼런스가 이제 추천해 주실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인, 꼭 이 사람들이 추천을 받더라고요. 대학 입학하는데 너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중에서 2명의 네임,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메일 주소를 써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추천서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추억 속의 선생님들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학 다니실 때 좀 관계가 좋았고 나를 좀 이렇게 좀 잘 평가해 주셨던 선생님 있죠. 그분들한테 가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한번 저번에 한번 외국 유학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만 좀 추천서 좀 한번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거기다가 이제 넣으면 되죠. 근데 선생님, 교수님들 거의 대부분 영어로 이제 추천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그거 아니면은 뭐 다 그 추천서 영어로 번역하는 그거야 뭐 다 방법이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대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교 성적 증명서 내라는 거죠. 아까 봤듯이 이제 B학점 이상 나오는 그런 것들. 자, 넘어가시고 이제 다 거의 끝났습니다. 요거는 이제 졸업 자격, 졸업에 필요한 자격인데 이거는 미리 보실 필요 없고요. 요게 이제 장학금이죠. 좋은 부분이죠. 보니까 이 자동으로 요 학과 요 프로그램에 이제 합격하게 되면 자동으로 요 이제 펠로우십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공부를 성적을 유지했을 때, GPA가 이제 총점이거든요, 성적. 그래서 17,500달러짜리도 있고 10,000달러짜리도 있는데 요게 이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엘리지빌리티 해가지고. 근데 요거는 최소한 A-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들어가시면 열심히 공부하세요. A- 이상 받으시면은
요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도 내가 A 마이너를 못 받았는데 또 어떻게 받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 캐나다 학교들 대체로 성적을 잘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거의 대부분 받습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학점 이상의 풀타임으로 등록돼 있어야 된다. 유빅 펠로우십 홀더 받으려면, 이거 큰 거 받으려면, 그리고 최소한 1.5학점의 파트타임으로라도 등록돼 있어야 된다. 요거 작은 거 받으려면, 요거 작은 거 받기 위해서는 최소 1.5학점의 파트타임으로라도 등록돼 있어야 된다.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가시면 무조건 3학점 정규 학생으로 등록할 거니까 이거 그냥 자동으로 된다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래도 돈 모자라?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코어 프로그램 일하면서 공부하는 요거에서 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이제 연구 보조 리서치 어시스턴트 RA 그러죠. 요거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대학교 학부생들 가르칠 때 대학원생들이 좀 이렇게 가르치는 그 TA 티칭 어시스턴트 이거 할 수도 있고, 요거에서 돈 버실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 생각할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등록금인데 1년 등록금이 한 16,000달러, 한 1,600만원. 그러니까 이거 받으시면 위에 거 이거 큰 장학금 받으시면 이거 다 커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금 공짜네요, 장학금으로. 최소한 뭐 반 이상은 그냥 이걸로 충당할 수 있으니까 등록금 이렇게 굳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거 알아두시고, 요런 게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엄청 비싼 학교 많아요. 근데 요 학교는 비교적 싼 겁니다. 이게 진짜로 막 1년 다 하면은 막 3만 5천 4만 달러 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장학금 한 푼 없이. 예. 그 캐나다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받는데 외국인한테는 정말 가혹하게 막 받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학교는 이제 물론 돈이 많으신 분은 그런 학교도 쓰시겠지만 경비 부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등록금도 하나의 중요한 고려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원서 쓸 때 원서 비용이 있다. 그게 17만원, 175달러 정도. 이 정도. 이제 요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정도를 이제 보고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이제 apply now 이거 찍고 들어가시면 예, 이제 신청서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1월 15일까지.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내년 1월 15일까지 냈는 그 원서가 이제 합격이 되면 9월에 입학하는 거죠. 그래서 2월 말 정도? 2월 중순 그 정도에 이제 합격 통지서 받고 비자 신청하고, 학생 비자, 그리고 이제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다가 알리는 거죠. 저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신청해 놓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유학휴직 좀 가보고 싶습니다. 한번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신청하라 그러겠죠. 그래갖고 이제 유학휴직 허가 나면 이제 유학 가시면 됩니다. 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과정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혹 가다가 나는 좀 그 내 지도교수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한번 찾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히 어디에 많으냐, 각 학교마다 에이지언 스터디 그 이제 아시아학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프로그램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바꾼 다음에 아시아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엔터 치면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예, 여기 보면 이제 Pacific and Asian Studies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데 들어가시면 그 태평양학 내지는 이제 아시아학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데 들어가면은 뭐 일본학도 있고 중국학도 있고 요즘에 한국학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일본사 공부하다가 한국사 관련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국사 공부하다가 중국사 관련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꼭 이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한 사람씩 있어요. 중국 사람은 많고요. 자, 네, 요거 찍고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이렇게 아까 전에 봤던 이제 지도교수 찾아라라고 하는 요 면에서, 물론 앤드류 마튼 이런 것도 있지만 딱 봐도 예, 그 중국 사람 이름이 차우, 티엔, 왕,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마 정말로 예, 그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찾기가 정말 쉽고요. 이제 조금 더 보면 view more profiles 하면 이제 더 나오겠죠. 이거 보면 이렇게 이수진, 이거는 딱 봐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수진, 이렇게 우리나라 선생님 찾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예, 여 학교는 이 학과는 보니까 여기 일본인도 한 명 있네요. 기무라 미카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찍고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시죠. 전형적인 한국인이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전문 영역 해가지고 일본 근대사, 일본 제국주의, 식민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도 저거 공부하고 싶었는데 저분한테 내가 지도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면 절로 이제 이분한테 좀 지도받고 싶다고 거기 지도교수 이름에다가 쓰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학사,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그리고 코넬에서 박사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네요, 보니까. 이런 분한테 가시면 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또 이제 일본어가 좀 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일본사에 관심 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봤던 그 기무라 선생님한테 요분한테 가가지고 요분한테 배우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내가 좀 편한 언어로 좀 지도 교수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학과에 들어가셔갖고 조금 더 자세하게 찾으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셔가지고 1월 15일까지 인터넷상으로 제출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원서 쓰시는 과정은 끝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오늘 좀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만약에 준비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독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하시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영상 제작되고 정보가 계속 제공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비를 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막 이제 뭐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대체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논문 같은 글을 하나 쓰는 과정,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 갖고 내보낼 거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 계속 받아보시면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스스로 준비하시다가 좀 막히시면 동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